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인들이 가질 만한 고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팀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를 좀 요약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얼굴 안 붉히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상해야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게 얼굴 안 붉히고 라는 말이 네. 막 저 사람 막 그 신경도 신경 쓰고 막 이러면서 피드백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말이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네, 그래서 네. 사실 핵심을 전달을 못하고 막 이렇게 막 테두리만 번중만 때리다 보니까 네. 당사자가 못 알아듣고 좋은 말 했네, 네. 뭐 그냥 수다 떨었네 이러고 반향이 없을 것 같거든요. 얼굴은 안 붉혔어. 성공했어요. 근데 네. 피드백도 안 됐어. 이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네. 없잖아요. 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 코칭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정말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가져온 보고서를 슬쩍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의도는 뭔가 하면 이걸 자기가 만든 거랑 그 선배가 이렇게 고쳐준 걸 보게 되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배울 거라 생각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못 배우지 않겠어요? 네,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슬쩍 고쳐주는. 네, 이 조직에 오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얼굴을 좀 붉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야지 변화를 시작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어떤 출발점에 세우는데 출발점 아직 못 세웠잖아 이분.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어쨌든 상대방이 뭘 깨닫게 하든 뭘 느끼게 하든 그래야 되는데 느끼는 게 없고 그냥 평소 대화하는 거 같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 결론은 얼굴을 붉혀야 된다. 네. 이건 약간의 이제 그 메타포 같은 개념이고 피드백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에이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웨어니스가 출발점이에요. 어웨어니스가 없는 상태의 엑스큐션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슬리는 행동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네네. 예, 어떤 행동들이 지금 나한테 이게 거슬리게 된 노라를 알려주지 않고는 이 사람은 새로운 변화된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C는 뭔가요? 초이스. 초이스는 뭔가 새로운 행동. 거슬리지 않게 할 행동을 본인이 선택하겠지. 만약에 이 선배를 거슬리게 하고 싶어서 작정했다 그러면 좀 더 강도 있게 기존에 하던 행동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A는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인지를 시키는 거고 C는 받는 사람이 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이 초이스를 더 건강한 행동을, 더 생산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져야지 초이스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지 엑스큐션, 실행이 돼요. 우리 보통 왜 실행에 대해서 피드백 하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라고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내가 별로 안 느끼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라고 아침마다 잔소리해도 절대 일찍 일어나지 않죠. 그쵸. 내가 어쨌든 빨리 일어나야겠구나. 네, 그러면 알람을 맞추거나 해가지고 변화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드백을 할 때는 이게 나한테 포커스를 두고 피드백을 말은 I 메시지로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피드백을 해야지 이 엑스큐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싫은 소리 못 하시는 분들 성격적으로 남한테 이렇게 불편한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겁한 피드백은 하지 맙시다. 그 얘기가 뭔가 1년 내내 이제 싫은 소리를 해야 될 순간을 안 하고 그냥 버티시다가 언제 이걸 반영하는가 하면 이제 고가 줄 때 결국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걸 고가를 그때 고가에다 반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겁한 피드백을 하는 게 당사자가 몰랐어. 이 사람이 무엇을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 1년을 살았는데 고가를 이렇게 준 걸 보면 이제 분노, 배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피드백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적으로 피드백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음. 예를 들어서 뭐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 하시한다 이렇게 하는 건 나쁘죠. 네, 네,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만 네. 상대방이 자기가 변화 행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작업은 네. 해야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막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일 자체, 일의 결과. 네, 네. 일 자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다면 그 사람도 아, 내가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고칠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이 막 마음을 상해하는 거에 네. 대해서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게 어떤가 네. 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아까 비겁한 피드백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이게 고과가 서프라이즈가 되면 안 된다 네.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부하 직원이 됐든 뭐가 됐든 기대치, 그러니까 다음 내 고과든 내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치를 똑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상시 피드백이 돼야지 고가에 대한 납득성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왜 그 일의 결과 아까 리포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정해주면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달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일을 보는 실력, 눈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해준 것 자체를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땐 똑같은데 뭘 고치라는 거야. 선배가 엄청 신경 써가지고 수정 보호를 해줬는데 받은 사람이 개선해야 되는 방향이 더 좋은 거라를 모르는 수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보는 눈 자체, 경험이나 지식이 더 짧아가지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저도 뭐 어떤 뭐 직원이 이메일을 쓰거나 네. 뭐 영업 미팅에 나가거나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그냥 그 피드백만 주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해 있을 것 못하는 거지.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고객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를 써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좀 더 납득을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유 설명이나 그런 배경 설명도 피드백을 줄 때 일에 관련해서만 납득을 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스입니다. 어웨어니스가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